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서정갑 이사장님은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특히 애국진영에 깊은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흔히 아스팔트 우파라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하고 대령으로 전역하신 다음에 이 대령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너무나 황당한 대북 정책을 펴니까 거기에 분노하셔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또 들었으니까 노무현 정부와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우파도 보수도 행동을 하는구나, 광장과 아스팔트로 나오는구나 하는 그걸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쟁의 세월이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딱 20년인데 이제 서정갑 회장께서도 연세가 벌써 81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새 건강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예. 역시 싸우는 예. 마음이 있으니까 좋으신가요?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플 시간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예. 마지막 직책이 대령이 어디서 전역을 하셨습니까? 제가 92년 12월 말일에 정년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직책이 뭐였습니까? 지금 요새 당시는 육군 중앙문서 관리단장이었는데 지금은 기록정보관리단장. 예. 그때 이렇게 서정갑 회장님이 유명해지시기 전에 그때 무슨 일로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신 적 있죠? 예. 그게 뭐죠, 그게? 요즘은 얘기가 길지만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왼쪽에 6.25 전사자 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바로 산 기슭 옆에 16살 먹은 김수택이라는 중학교 3학년생입니다, 당시에. 그럼 소년병입니다, 그죠? 소년병도 아니고. 영도다리 구경 나갔다, 부산 영도다리. 옛날에 부산 영도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 구경 나갔다가 좀 체격이 괜찮으니까 헌병차에 강제징집돼 가지고 6월 달에 그랬는데, 그 해 11월 달에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화에 맞아가지고 팔다리가 다 부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당시에는 제1육군병원에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로 후송 가가지고 수술 중에 전사합니다. 전사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가지고 병사로 돼가지고 하니까 병사나 일반 사망으로 된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해서만 알려주는데 그래서 43년이 경과되도록 부산에 있는 그 형님 되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에는 그 부산여자대학교 교무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연히 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가 매일같이 대문 밖에 나가지고 수태가하고 하다가 43년 만에 이걸 제가 확인해 줬는데, 그 전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줬다고. 그럼 문서를 통해서 전사했다는 걸 증명해 준 겁니까, 그게? 제가, 기록정보관리단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 제1문서 보존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병상일지를 확인해 봤어요. 마침 병상일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수술 중에 전사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상해서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수술 중에 전사라고 해서 군의관 소령이 예. 거기다 전사라고 표시합니다. 예. 그럼에도 국립묘지에는, 서울의 국립묘지에는 적혀있었군요. 예, 병사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해서 당시에 얘기했던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막 그런 그래서 43년 만에 찾아줬는데 완전히 그 연락을 받은 그 집안은 울음바다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 여럿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예. 마이크로 필름을 다 뒤졌어요. 예.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예. 애박차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국립묘지에는 그 군악대가 있어요. 예. 제가 군악대를 장악했는데 예. 군악대장 보고 그때 방위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위병 한 22명을 나한테 붙여주라. 아하. 그래서 방위병을 데리고 묘비에 전부 다 사망 병사라고 된 사람만 다 인적상을 발췌해가지고, 그거 확인했는데 그게 제가 찾아준 게 1,600여 명이 됩니다. 맞네요. 다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찾을 때마다 완전히 국립묘지에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적힌 걸 바꾸고 달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사자로 불러요. 명예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선일보에서 하는 기사화가 돼가지고 96년 6월 6일 현충일 날 96년 6월 6일 현충일 기사에 그게 나오고 각 방송국에서도 그걸 기사를 보고 여기저기서 초청해가지고 제가 인터뷰. 좋은 일 하셨네요. 이거 어디 영화 장면 같은데 1600명이 병사로 적힌 거, 군인이 병사로 적힌 거하고 전사로 적힌 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국립묘지 가게 되면 비석이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있어요. 그래서 턱 보게 되면 띄엄띄엄 새 비석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이 천영택 장관인데 좀 다 비석도 다 바꿔라. 다 바꾸고. 그래서 제가 천영택 장관한테도 격려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격려해주고. 그 전에는 국방부 총무과장 하셨습니까? 전 전역하기 전에는 육군본부 총무과장 했죠. 육군본부 총무.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이종구 그 뒤에 국방장관 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도 이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고 또 월남 참전 용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사단? 저는 68년도에 10제대로 편성돼서 갔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십자성 부대에 가가지고 근무했죠. 월남 참전 용사들 요새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월 얼마? 지금 참전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35만 원. 35만 원. 월남 참전 용사가 파병 인원이 한 30만 되죠. 연인원으로. 그렇죠. 연인원. 전사자가 한 5,000명 되죠. 한 5,000명.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오랜만인데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네네. 성명서 제목이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에 드리워진 김일성의 악령이 보인다는 좀 으스스한 제목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양이 많으니까 제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에 드리워진 김일성의 악령이 보인다. 김일성주의자 글씨체로 쓴 국정원 원훈석은 대한민국 심장에 박은 반역의 대못이다. 7월 중에 폭파 철거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반역기관으로 간주 대응할 것이다. 1. 사원이나 원훈은 그 조직의 가장 높은 가치를 담는다. 그래서 그 가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글씨를 받아서 돌에 새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직속부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새로 만든 국정원 원훈은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글씨체이다. 국정원의 가장 중심적 가치는 신영복을 매개로 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 국정원 원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인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정원은 대한민국 소기관이 아니라 국가반역정보원으로 변질됐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은 문재인과 박지원이다. 원훈석을 7월 중에 폭파하지 않으면 주권자 국민은 국정원을 국반원으로 부를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신영복에 지어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자랑한 적이 있다.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회고록 제목은 세기와 더불어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일성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신영복 정신, 즉 김일성 정신이 깃든 더불어민주당을 공산당으로 해독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을 권고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 연설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중한다고 고백하였다. 그 자리에는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도 있었다. 대통령은 김여정을 청와대로 초청, 신영복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5. 김일성은 1970년대 말 월남에 업무된 한국외교관 5명의 송환 협상을 할 때 북한 대표단의 송환 조건으로 신영복 북송을 관철시키라고 지시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결렬되었다. 6.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 즉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은 김일성 악령에 점거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2018년 9월 17일 평양연설에서 문재인 씨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격하한 뒤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 스스로 부하 행세를 하고 살인마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축켜 세웠다. 그 김정은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도 온갖 역소를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노예 근성이 돋보인다. 이는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집단의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7. 국민은 알고 싶다. 문재인, 박지원, 민주당은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의 부하인가 아닌가?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타협이 절대로 불가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전개되는 한반도에서 당신들은 정말 누구 편인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권자의 의무로서 헌법을 무기 삼아 국가 생존 차원의 다음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21년 7월 2일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거. 고맙습니다. 이걸 읽으니까 말이죠. 네. 이걸 읽으시니까 문득 한 10몇 년 전으로 이게 기억이 되돌아가는데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퇴임, 네. 퇴임을 앞두고 국민행동본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가반역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 등으로 고발했죠. 네. 예. 그러다가 이 노무현 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게 그러니까 그 사건이 끝나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여적죄로 고발한 내용이 대충 여기 적힌 내용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어느 단체, 시민단체 보니까 여적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이 여적죄가 이런 내용이죠. 형법에 보면은 여적죄가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쉬운 말로는 대역죄거든요. 네. 대역죄. 네. 영어로는 하이 트리전인데 국가를 전복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원수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체제를 뭐 공화국 체제를 없애버리고 군주제로 간다든지 네.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간다든지 하는 것을 역적 중에서 제일 큰 역적이다 해가지고 대역죄라 부르고 네. 그게 우리나라 형법에는 여적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적국과 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건 사형밖에 없다고요. 네. 예. 그때 노무현 정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싸웠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그 국민행정본부가 다뤘던 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 폐지. 맞습니다. 2004년 10월 4일. 2004년 10월 4일. 네,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 30만 명이 응집했죠. 그렇죠. 예. 그 국가보안법을 국민행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예. 그때 가만있어라. 대회장은 이상훈 대회장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훈 재영군의 회장. 예. 예. 그다음에 그 집회 현승용 씨라든가 뭐 이런. 그때 본부장 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 했습니다. 아, 운영위원장. 예. 예. 그 집회가 2004년 10월 4일 네. 기념비 주기 집회인데 네. 결국 그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제 거두어들이죠. 네. 그걸로 끝난 거죠. 네네. 네. 근데 요새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또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시계바늘이 13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고생 안 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도 많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서 네. 좀 뭐 조셉 호탈이니 뭐 현영이니 기타 등등 제목으로 여러 번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게 다 무혐의로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뭔가 되면 이건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다 이상 없는데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고소고발로 아마 압수수색도 좀 당했죠? 2019년도 2년 전입니다. 3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2019년입니까? 예. 그 전에도 안 받았습니까? 그 전에는 뭐 그런 압수수색 있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받은 거는 2019년 3월 25일 날 10시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동안에 이 기부금품이 들어와도 이 격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국민행동본부는 옛날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유급 직원이 없은 거예요. 아, 유급 직원이 없었어요? 예, 없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당당하게 제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음해성 고발을 해도 자신감 있게끔 조사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되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강하게 투쟁하고 광고 내고 현직 대통령을 그냥 반역죄로 고발할 정도 같으면 이쪽에 약점이 없어야죠.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약점이 없었다는 게 그나마 지금 아직도 우리 서정갑 회장님이 감옥에 안 가고 여기 계시는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무엇을 하나 모든 게 깨끗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 누가 고발하든 음해하든 간에 자신감이 서는 거죠. 예.